안녕하십니까.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자,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합격을 위한 거라면요. 자, 지금 이렇게 날씨 추울 때는 너무 몸을 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 OX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냈던 파일 양식과 여기 해커 스타일이 좀 약간 틀려서 12문제를 보냈더니 페이지가 2페이지가 되네요. 다음 주부터는 한 페이지로 딱 나올 수 있도록 10문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풀어보죠. 자, 1번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은 나오지만 뭐가 나오진 않죠. 면적과 소유자를 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이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봐야 되겠죠. 1번이 틀린 이유는 면적과 소유자는 지적도에는 나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기억나십니까? 선 위에 숫자 있었잖아요. 자, 이러한 경계점간 거리는 모든 지역이 아니었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의 지적도에만 등록된다. 맞는 말이죠. 임야도에는 아예 나올 일이 없고 지적도이더라도 좌표가 없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경계점간 거리는 나오지 않죠. 자, 3번 지적소관청은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은 제가 뭐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했었죠. 말뚝을 박았다가 말뚝을 찾기 위한 장부가 지상경계점 등록부고 18가지 부동산 관련된 장부를 통합해서 보여주자. 그게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요. 이걸 떼려면 어디 가서 떼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일사편리 가서 한번 접속해 보시라고 그랬죠. 자, 4번 가로넣기인데 좀 어려울까요? 토지의 이동,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 목적어는 뭐가 돼요? 토지 표시죠.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뭐라고 부르자? 토지 이동. 4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토지 표시가 되겠죠. 자, 5번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표시에 변화가 있으니까 등기소에 촉탁을 해줘야 되지만 하나 빼고. 그렇죠. 신규 등록은 변경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등기 촉탁 대상은 되지 않았었죠. 자, 6번 호적 바꾸는 거 등록 전환인데 어디에서도 바꾸죠? 그렇죠. 정밀도가 낮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는 거죠. 6번은 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7번 분할은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7번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면 일필 이목이 돼버리잖아요. 분할하지 않으면. 이때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하도록 의무가 있죠. 근데 분할만 할 게 아니라 거기 용도 바뀐 부분은 뭐까지? 지목 변경 사유도 발생한 거죠. 자, 8번 합병하려는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학교 용지는 공공용지잖아요. 학교 용지 지목이 동일하다면 학교 용지로 동일하다면 이때는 60일 의무가 있죠. 하지만 공공용 토지가 아니거나 공동주택 부지가 아닐 때는 합병 의무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7번 자체는 8번은 맞는 말이죠. 9번 내 땅이 바다가 돼버리면 억장이 무너지죠. 60일 아니라 90일. 그것도 주의할 점. 60일이 틀리긴 틀렸는데 주의할 점 뭐더라 그랬죠. 바다가 된 날이 아니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자, 10번 축척 병역 축척 바꾸는데 틀렸는데 어디 가요? 그렇죠. 임야도는 땅값 떨어지니까 굳이 돈 들어가면서 축척을 높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임야도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적도 해야 되겠죠. 뒷부분 맞게 돼 있죠. 작은 걸 큰 걸로요. 자, 11번 문제. 좀 어째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차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차를 한번 이해해 놓으면 문제 지문을 읽다 보시면 혀가 꼬이거나 어째 좀 어감이 이상하다 그러면 답입니다. 11번은 반대로 돼야 되죠. 맞게 고쳐서 읽어볼게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시고 소유자 정리를 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시고요. 그래서 11번 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12번 지적공부의 소유자는 나오는데 등기부 기준으로 정리해야 되지만 신규 등록은 미등기 상태잖아요. 누가?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결정하는 이유가 있었죠. 12번은 맞는 지문이 됐고요. 자, 사실 뭐 지금 1월, 2월 기초과정에서 OX까지 하기에는 약간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여기 페이지를 봤더니 2페이지로 하기에는 부담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한 페이지로 나올 수 있도록 10문제로 문제를 줄여서 출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지난주 복습이었고요. 오늘 진도 나올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어디까지 배웠냐면 토지 등록, 지적 공부, 토지 이동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교재 180페이지. 자, 지적 측량입니다. 자, 지적 측량은 사실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측량 자체는 기술적인 파트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적 측량에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 문제는 기초 개념으로 맞출 수 있게끔 나옵니다. 한 문제는 틀리라고 나옵니다. 틀리라고 나온 문제는 뭐 하면 되죠? 틀리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시험이 평균, 자, 커트라인이 평균 몇 점이에요? 90점인가요? 88점인가요? 무슨 소리입니까? 6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어렵거나 시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런 것들은 뭐 하면 돼요? 버리시면 됩니다. 사실 공부라는 게 잘 버리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거나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뭘 버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실 때 어차피 60점이잖아요. 자, 이건 내가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1시간 투자해야 된다. 근데 시험 기출문제를 봤더니 출제 비중은 거의 없더라. 그러면 그런 거 뭐 하시면 돼요? 읽으시면서 이런 뜻이겠거니 나름대로 정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하시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케이스별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절차법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는 너무 깊게 들어가기보다는요. 버릴 건지 이걸 내가 깨달아야 될지 물론 시간이 들어서라도 정말 내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적 측량 파트는 그렇게까지 뭐 연구까지 할 정도 아니라고요. 자, 쉽게 갑시다. 측량이 뭐예요? 측량하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주관식입니까? 지금 서술형입니까? 측량하는 건데 그 측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측량이 있거든요. 뭐 토목 측량할 수도 있고 뭐 해안에서도 측량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측량 중에서도 뭐다? 지적에 관한 측량입니다. 그럼 교재에서 180페이지 지적 측량에 의해서 1번 측량이란 줄도 대지 마십시오. 안 읽어도 됩니다. 읽다 보면 머리 지나버립니다. 측량 그냥 땅 잰다 또는 건설할 때 높이 잰다. 자, 그런 측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이름이 뭐라고요? 지적 측량. 그러면 자, 동그라미 2번 지적 측량이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이건 알아둬야 되죠. 자, 이게 실제 땅이 있다. 자, 이 실제 땅을 지금 측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측량하는 모습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무슨 색깔로 보이십니까? 파란색이요. 빨간색으로 칩시다. 자, 이렇게 빨간색 깃발을 이렇게 쫙 잡아주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삼각대 놓고 평판 놓고 여기다 기구를 올려놓고서 이렇게 하는 게 측량이잖아요. 근데 그 측량 중에서도 뭐 한다는 거죠? 지적에 관한 측량은 뭐 때문에 하느냐? 이 필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뭘 정해야 돼요? 이거 정해야 되잖아요. 경계선을 정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땅값 좀 있는 지역은 뭐 해야 되죠? XY 값 좌표 측량해야 되고 그래서 측량에서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면 뭐 해야 돼요? 면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서 올려라는 게 측량해서 올려란 말이죠. 그래서 자, 잠깐만요. 자, 제가 빨간색을 구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도를 만들 때 바깥에 테두리선을 친다고 그랬었죠. 무슨 색깔이었죠? 붉은색이야. 무슨 선? 도각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필지에 대해서 새롭게 경계, 좌표,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등록을 하는데 자, 교재 보시고 등록에다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또 하나의 반대편 모습을 봐보십시오. 이렇게 등록할 때도 측량하지만 반대로 나중에 이 땅과 4번 땅과 5번 땅의 땅 주인 간에 이게 나중에 담장을 설치하겠죠. 지상 경계를 표시하라잖아요. 이 담장 때문에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측량해 봐야 되잖아요. 자, 이 4번 땅 주인이 말하기를 자, 이건 이제 몇 년 지나면 모르는 거죠. 내 땅은 여기까지다 라고 주장한다면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이럴 때도 뭐 해봐야 돼요? 경계선을 확인하려면 측량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모습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때는 이 등록되었던 경계를 지상에다 뭐 해야 돼요? 복원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 거기 지적 측량에서 두 단어 보시라고요. 등록하거나 복원할 목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정하는 거죠?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측량을 말합니다. 그게 지적 측량인데 쉼표 찍고 뒷부분도 밑줄 쳐놓으십시오.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도 뭐한다? 포함한다. 자, 이게 나오게 된 배경 이따 나올 거니까요. 거기 2번 등록하거나 복원해서 뭘 정한다? 세 가지를 정한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지적 측량 나오면 이 문구를 받으시고요. 그 밑에 이론의 돋보기 있죠. 자, 돋보기 보실 필요 없습니다. XP 하시고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측량이 일반적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법적 측량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고요. 자, 오른쪽 가서 보시면 이 지적 측량인데, 자, 거기 목차를 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재편성해 보십시오. 자, 지적 측량은 크게 13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씩 나올 거거든요. 이걸 나눌 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누는데, 자, 힘 빼고 오시라고요. 기초 측량은 기초적인 측량이고 세부 측량은 세부적인 측량입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가만히 보면요, 암기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초 측량의 말이 나오면 눈 감고 그걸 외워서 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그렇게 다 눈 감고 의의를 전부 다 암기까지 해서 내 입으로 말하려면 훨씬 더 많은 공덕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초적인 측량 뭐냐? 여기다 이제 하나만 이제 봐두는 거죠. 측량을 하려면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걸 기초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박히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측량합니다. 측량의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인데 13가지 중에 기초 측량 뺀 나머지는 다 세부 측량입니다. 자, 그러면 유치원생 질문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럼 세부 측량은 종목이 몇 개 있을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3 빼기 1은 몇 개? 12개요. 그러니까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이고 기초 측량 뺀 나머지는 다 뭐다? 세부 측량 하시는 거죠. 자, 거기 가로 2번에 가로 3번에 방법, 절차 지금 보지 마십시오. 헷갈리고요. 자, 큰 3번 실시 대상 옆에다 쓰시고 13가지인데, 자, 이제 목차 잘 잡아보십시오. 책에다 쓰기 마음에 거기 여백에다 쓰시든가 아니면 따로 별지에다 써보시라고. 크게 뭐가 뭐래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자, 이것 뺀 나머지는 다 세부 측량이다. 자, 나머지 제목들 이제 쭉 나오겠죠. 흔적을 남겨놓으십시오. 자, 가로 1번 기초 측량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거 나왔죠. 자, 가로 2번서부터 가로 3번은 묶으시면 전부 다 뭐 이제 세부 측량 보는 겁니다. 자, 가로 2번 검사 측량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내용은 이따 볼 겁니다. 뒤에서.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복구 측량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제 읽으면서 동그라미 치고 내려주십시오.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페이지 넘어와서 해면성 말소 측량 6번 축척 변경 측량.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제목 보면서 상상하시면 됩니다. 등록상 정정 측량. 8번 지적 확정 측량. 9번 지적 재조사 측량인데, 자, 아까 제가 의의를 할 때 이 말 했었죠. 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측량하라고 100년이 넘다 보니까는, 자, 실제 현황과 공부상의 경계가 불일치한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재조사해야 되는데 이 지적 재조사가 종전에는 지적법 안에 있었습니다. 이 지적 재조사를 좀 더 확실하고 전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적 재조사 측량은 당연히 지적 측량에 포함이 됐는데 법을 특별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적법에는 공간정보법에는 빠져 있잖아요.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지적 측량 아닌가 아니냐. 그래서 일부러 넣는 거죠. 지적 재조사 측량도 말한다. 지적 측량에 포함되는데 근거가 별도 법률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 9번 지적 재조사 측량 있다는 거 아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과 가로 5번, 가로 4번 경계 보건 측량 별표 크게 해두시고, 가로 5번 지적 현황 측량 별표 크게 하시고, 다 세부 측량입니다. 자, 가로 4번과 가로 5번을 묶는데, 자, 아까 측량 나눌 때 등록을 위해서도 측량을 할 수 있고 복원을 위해서 측량하는데, 자, 이겁니다. 자, 대부분의 측량 뭐 하는 거죠? 등록. 자, 이 토지를 분할할 때 분할 측량 어떻게 합니까? 선 등록하려고. 등록 전환 측량. 지적도를 옮길 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등록할 때 하는데
복원을 위한 측량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거기 182페이지. 자, 여기 복원을 위한 측량이 두 가지. 이렇게 이름 하나 써놓읍시다. 경계 복원 측량인데, 자, 단어 그대로 주문을 것이라고요. 자, 경계 복원 측량은 눈 감고 종이에다 막 써가면서 경계 복원 측량이란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다. 쓸 거 없이 이거 보면서 연상 작용을 해야 되잖아.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담장이다, 선이다. 선. 지적법상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선을 말한다. 그럼 복원한단 말은 어디에다? 지상에다. 나타내봐야 담장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나오면 담장이 들어오지 않았고 정확하게 일치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뭐하는 거죠? 경계 복원 측량. 자, 또 하나. 지적 현황 측량인데 제가 칠판에 쓰는 사이에 지적 현황 측량 개념을 잡아보시겠습니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지적도에 있는 이 선하고, 자, 이거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이게 지금 담장입니다. 담장인데, 자,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복원만 했었죠. 근데 복원만 해보면, 자, 하나 걸리는 게, 이 실제 지형지물과 이 선이 얼만큼 떨어졌는지, 여기서 각도는 얼만큼 벌어졌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보는 게 지적도에 있는 경계와 지상지물의 현황을 비교해보는 측량, 무슨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야. 이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측량은 뭘 위한 측량이라고? 등록을 위한 측량입니다. 하지만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복원을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가로 4번과 가로 5번 앞에다는 이렇게 제목 따라주세요. 이 두 가지는 뭘 위한 거다? 복원을 위한 측량이다. 5분 뒤에 물어봅니다. 자, 측량 제목은 여러분들 눈 감고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읽어보시고 이렇게 큰 틀을 잡아가십시오. 자, 오른쪽 가셔서 이제 지적 기준점이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나오죠.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게 한 건 무슨 측량? 기초 측량. 이것 뺀 나머지는 다 세부 측량. 자, 지적 기준점에 거기도 너무 세게 가지 마시고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잖아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처음 듣는 말이죠. 자, 세 가지인데, 자, 이 단어들의 유래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주말이나 일요일에 등산 가지 않으십니까? 자, 가끔 어느 산에 가보면 산 꼭대기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자 콘크리트 되어 있고 여기 열십자로 볼록 튀어나와서 여기 이제 서울 1. 그다음에 여러분이 사시는 데가 만약에 충청남도라면 충남 1, 충남 2 이렇게 번호가 매겨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아래쪽에서도 지적 삼각점이라고 보이죠. 그럼 왜 지적 삼각점이라고 했느냐? 자, 측량을 하기 위해서 여기 어떤 깃발, 자, 이걸 이 점에 대한 값을 구하려고자 한다. 그러면 자, 이거 할 때 여기서만 이렇게 거리와 각도를 잡아서는 정확한 값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산에다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측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정관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값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측량의 기본은 삼각망을 구성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도요. 우리나라는 삼각망을 어디서부터 펼쳐왔냐면 일본 도쿄, 동경에서부터 해서 대마도 거쳐서 자 부산 앞바다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설치를 해야 측량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뭐라 한다고요? 왜? 지적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가 구성됐으니까 삼각망이 구성됐잖아요. 지적 삼각점 흐릅니다. 자, 그럼 이제 지적 삼각점은 이렇게 산 꼭대기라 할지 그 다음에 도시라면 빌딩 꼭대기에 빌딩 옥상 같은 데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자,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땅이다. 이 토지를 분할하려고 한다. 여기서 깃발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분할에 따른 측량하려면 기준점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자, 저기 산 꼭대기에서 이 깃발 꽂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인 측량할 때 전부 다 지적 삼각점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국가에서 여기다 뭐 하는 게 이제 동네 골목길 같은데 여기다 또 기준점을 설치를 하는데 자 교재에 있는 거 봐보시겠습니까? 지적 도근점인데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열십자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적 도근점. 교재에 있는 걸로 뭐라고 했죠? 거기는 경상남도치네요. 여기라면 이제 경기도라면 경기도, 서울이라면 서울특별시 나오겠죠. 자, 이게 지적 도근점. 이 지적 도근점을 국가에서 미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설치해 놓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놔야 자, 이 땅 분할할 때는
자, 이 지적 삼각점이 뭐 가지고 지적 도근점 가지고 이렇게 봐는 거야. 이렇게 측량을 해야 측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점들이 무슨 점? 지적 도근점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지적에서 도면을 만드는 뭐가 된다? 근거가 되는 점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적 도근점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적 도근점 가지고 하는데 자, 중간에 지금 뭐가 하나 있어요. 그럼 상상을 해 보십시오. 2번 지적 삼각 보조점 무슨 뜻일까요? 지금 거기 옆에 있는 말 있죠. 교재 183페이지에서요. 옆에 있는 말 다 쓰잘데기 없는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대로 외우겠어요? 그건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볼까요? 여기서 이 지적 도근점을 설치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보이지가 않더라. 그러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점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을 뭐라고 부르면 돼요? 그렇죠. 지적 삼각 보조점 한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 점을 뭐라고 하는 게 지적 기준점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합격의 부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건 지금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 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등산 다니시거나 아니면 골목길 다니실 때, 자, 삼거리나 사거리 보게 되면 이런 점들이 실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한 직경 10cm짜리도 있고 오래된 건 좀 찰로돼서 좀 무식하게 보이고요. 최근에 설치된 것은 좀 세련되어 있습니다. 구리로 돼가지고요. 자, 이런 점들을 골목길에서 발견하시면 자,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골목길 다니시다가 이걸 딱 발견하시게 되면 근데 땅 보게 되면 이 기준점만 있는 게 아니라 박혀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뭐 고압가스, 고압 전류 뭐 그다음에 가스, 도시가스 많이 박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찾으시라고요. 이거 찾으시는 순간 자, 스마트폰 꺼내서 딱 카메라로 찍어서 저장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카메라에 있는 여러분의 이 점들이 여러분 합격을 도와주는 부적이 될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겨울에는 낙상하니까 하지 마시고요. 봄 돼서 날씨 풀리면 발견하면 이렇게 하시고 발견해서 찍으셨으면 저기 게시판에다가 자, 나는 합격의 부적을 득템 얻었다고 한 번씩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라고요.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 세 가지인데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거기 지금 184, 185페이지 장황하게 잔뜩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지 마시고요. 지적 기준점 종류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고.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적 삼각점, 지적 도근점, 도면을 만들 때 중간에 있는 게 지적 삼각 보조점 세 가지가 있더라. 자, 이건 다음에 이제 뭐 보면 되냐면 누가 설치할 것이냐. 이걸 어디다 설치했는지 장부를 두는데 장부는 누가 관리할 것이냐. 궁금한 사람은 열람을 할 수 있는데 어디 가서 열람할 수 있느냐. 이건 다음에 한 번만 보면 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단어 자체가 낯선데 그 뒤까지 하게 되면 우리 머리가 부담 느끼잖아요. 지적 기준점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기준점을 설치하는 게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이다. 그렇게 하면 이번에 잡으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자, 186페이지 지적 측량이 설치하는데 자, 다시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끄집어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이렇게 한 필지 4번 땅인데 땅 주인이 이 땅을 분할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분할하려면 뭐 해야 되죠? 측량해야 되잖아요. 뭐 정하기 위해서?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경계를 등록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때 측량을 하는데 이분이 만약에 여기 지적 소관청에 찾아와서 자, 내 땅 분할 측량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적과 공무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시오. 그럼 네. 왜요? 자, 측량을 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 영리사업인데 어찌 우리가 국민들한테 돈 받아먹고 영리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가시오. 그러면 이제 갑이 그러겠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그래줍니다. 가시다가 중개업소 아무나 들려서 거기 중개업자는 공부를 해서 자격증 딸 때 공시법, 지적법 배웠으니까 누구한테 측량을 맡겨야 되는지를 알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갑이 가다가 이제 자기 동네 사무실 들리겠죠. 누구 사무실? 여러분 사무실에. 자, 문 열고 물어보겠죠. 내가 이 땅을 분할해서 팔 건데 이거 내가 중개를 당신한테 전속으로 맡길 테니까 측량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나한테 전속 중개를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공부하실 때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어느 정도 중개업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게 관련해서 하게 되면 더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자, 교재 보시고 186페이지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죠. 지금은 1, 2월 달에는 이런 용어들 확인하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용어도 있었구나. 지적 측량을 뭐 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여기다 뭐 해야 돼요. 의뢰를 해야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당연히 이제 뭐 받겠어요. 돈은 받을 건데 자 이때 수행자 자 너무 세게 줄은 긋지 마시고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만 놓으십시오. 두 사람 있거든요. 지적측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거기 뭐 가로 안에 있는 말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이게 지금 막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적측량 수행자는 뭐 무슨 공사하고 업자가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의뢰서를 여기다 제출하겠죠. 당연히 돈도 낼 것이고요. 자 근데 하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청을 하려면 자기가 측량하는데 자 지적은 신청하지 않더라도 뭐 있었죠. 직권으로도 등록이 됐었죠. 이게 직권 등록주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잔머리 굴릴 수 있죠. 내가 분할 신청하지 않고 만약에 소관청이 뭐 한다면 직권으로 한다면 내가 측량을 의뢰를 안 해도 국가가 측량을 해서 하면 나는 측량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자 거기 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자 우선 줄 긋지 마시고 자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철저한 나라구나. 직권으로 하더라도 측량 수수료는 전부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 거기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다만에다만 세모하시고요. 뒷부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 말소를 할 때 90일 이내에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 처리할 건데 자 그때 만약에 자 땅 주인한테 측량 수수료를 자 받으러 오게 되면 그 땅 주인이었던 사람은 어떤 심정이 있어요? 쌈납니다. 이때는 수수료를 받아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걸 더 기억하는 것보다 이걸 먼저 기억하면 되죠. 원래는 직권으로 하게 되면 측량 수수료는 나중에 땅 주인한테 받아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뭐가 됐을 때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 말소를 직권으로 한 때는 측량 수수료를 받아내지 않는다. 왜? 땅 날라간 사람한테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나머지는 전부 다 받아내겠다 이 말이죠. 애우는 게 아니라 그냥 흥미삼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큰 2번이 우리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자 이 측량을 지적 측량 수행자 대한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이름이 대한지적공사입니다.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자 여기서 측량을 했는데 자 얘네들이 제대로 뭐 했는지 수행을 했는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이거 지우고 가죠. 소관청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측량을 여기다 의뢰했는데 여기다 아무 연락을 취해주지 않으면 이쪽에서는 검사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큰 2번은 가로 1번 중요합니다. 의뢰를 받으면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뭘 내야 돼요? 지적측량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가로 1번의 두 번째 줄이요. 이걸 외우실 때 외우시더라도요. 자 얘네들이 측량하지만 여기서 뭐 해야 된다?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럼 니네들이 의뢰를 받았으면 언제 측량하고 하는지를 계획서를 여기다 내줘야 여기서 뭐 한다? 검사 준비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내줘라. 뭐 준비하더라? 검사 준비하더라. 자 가로 2번은 여기서 전산자는 제공해줘야 현장 나올 것이고요. 오른쪽 가서 자 가로 1번에다가 별표 크게 하시고요.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 자 동그라미 1번 측량 기간은 며칠이다. 5일 이내 해야 됩니다. 검사 기간은 4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지적 기준점 설치할 때 자 이거죠 이제 지적 기준점을 땅에 가서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설치를 할 때도 맞죠. 날짜가 필요한데 자 이 기준점이 몇 개 이하면요 15개 이하면 며칠이냐라는 거예요. 4일 이내 측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분할 측량하려고 봤더니 도근점이 없으면 측량 못하니까 필요할 때는 기준점을 먼저 설치하고 분할 측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뭐 하는 거죠. 기준점 몇 개 이하라면 15개 이하라면 며칠 이내 4일. 그러니까 한 개를 설치를 하든 10개를 하든 14개를 하든 자주간 15개 며칠이나 하라는 거예요. 4일 이내에. 근데 이 기준점을 17개를 설치를 해야 측량이 가능하더라. 그렇다면 며칠이 걸리고 있을까요? 자 거기 수학이 아니죠. 산수실력입니다. 15개 할 때는 4일인데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뭔 말이야? 자,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게 되면요. 처음 듣는 사람한테 딱 이 문구를 주고 하게 되면 계산을 못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 다 계산하셨겠죠? 15개 하면 4일인데 17개라면 4일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날짜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근데 15개를 초과하는 플러스 몇 점마다 4점마다 플러스 1일을 줘라. 그러면 17개는 2점만 추가됐잖아요. 며칠? 5일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20개라면 20개를 설치하면 며칠이 되겠어요? 15, 16, 17, 18, 19 하면 하루 주고 20이니까 하루 더 주면 4일, 5일, 6일 이렇게 되겠죠. 이런 계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준점 설치할 때는 이렇게 날짜를 잡아줘라 말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이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계약을 맺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LH하고 계약을 맺었다. 구획정리 사업했을 때. 자, 계약 기간으로 20일 잡았다. 그런데 만약에 20일 내내 측량해버리면 검사 기간이 안 나오잖아요. 나누는 방법.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렇고요. 측량 기간이 길까요? 검사 기간이 길까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팁이죠. 측량 기간이 5일, 검사 기간 4일. 여기서도 측량 기간은 4분의 3이 되고 검사 기간 4분의 1 이렇게 나눠 준다고요. 그러면 거기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은 작년에 나왔으면 올해 안 나올까요? 매년 나오는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왜?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중개업자가 이런 걸 알아놔야 뭐 하겠어요? 수행자들이 민원이 나고 상담하거나 일 처리하기가 편하겠죠. 자, 가로 2번 측량에서 결정이 되면 이제 가로 3번 검사 받겠죠. 자, 검사. 자, 검사에서 여기 기억번 수식어 잡아 놓으십시오. 누구한테 검사 받죠? 지적소관청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계획서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의에서 니은번에다 별표를 크게 하시고요. 지적공부 정리를 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두 가지 뭐 나왔죠.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시험의 단골인데 그림으로 봐볼까요? 그럼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 때문에 올릴 때 등록을 할 때 잘 올리기 위해서 뭐 받아서 검사를 받아서 올려라고요. 그럼 반대서 가면 이거 있었잖아요. 복원을 할 때는 뭐 받을 필요 없다. 왜? 이 두 가지는 선이 정해진 게 아니라 선이 지상에다 나타내줄 뿐이기 때문에 이 선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도면에는 선을 지상에 나타내거나 도면에는 선과 지상물의 현황을 비교만 해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받지 않는 거야?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타이틀 이렇게 나눴던 이유를 아시겠죠? 시험에서 이게 더 의미 있잖아요. 등록할 때는 잘 올리라고 검사 받으세요. 하지만 등록하지 않을 때 복원하는 거 두 가지는 뭐 받지 않는다. 검사를 받지 않는다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어려운 말인데 우리 시험에 좀 나오기 힘들지만요. 여기서 검사를 하던데 봤더니요. 중요할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검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세 번째 줄에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세모만 하십시오. 아직 측량 제목 안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다만 여기서 검사하지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까지만 놔두시고 괜히 아직 배우지도 않은 지적 측량 용어도 낯섰는데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검사를 하든 여기서 검사를 하든 검사를 마치면 자, 검사했다고 여기다 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사를 했더니 이건 잘못된 측량이다. 그러면 합격증 안 나오겠죠. 잘 됐다. 그러면 합격증 나오겠죠. 이렇게 검사를 통과했을 때 뭔가를 주겠죠. 자, 거기 디귿번에 지적 측량 성과도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면 지적 측량 성과도란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느냐? 검사까지 받아서 통과됐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검사 받았는데 이게 측량이 잘못된 거라면 검사를 성과도를 안 주겠다 말이죠. 그래서 성과도란 말 속에 뭐까지 받았다? 검사까지 받았다. 그러면 검사까지 받은 성과도 수행자한테 주게 되면 수행자는 누구한테? 의뢰인에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중간에 나 있는 그 낯선 단어랄지 표현들은 너무 얽매지 마시라고요. 지적 측량이 설치하는 이렇게 잡아두시고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189페이지 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줄만 쳐놓으십시오.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 있을까요? 했더니 어떤 분이 명답을 하시더라고요. 지방에.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 있을까요? 중앙에.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지적위원회가
지방지적위원회 어디 있다고요? 지방인데 어느 지방에? 시도에 있는 거고 시군구 아니란 거죠. 그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인데 중앙지적위는 어디에? 중앙에. 어디에?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하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론 돋보기에서는 1번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다만 동그라미 하시고 5가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만 봐두시고 나머지는 지금은 무시하시고요. 페이지 넘겨서 따로 볼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이 말 나왔습니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인데 자, 이거 배경을 다시 봐볼게요.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는데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갑이 내 땅은 여기까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쟁이 발생할 때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요. 아, 그건 옛날 말이고 측량해 봐야 돼. 자, 이때 하는 측량 2가지 중에 하나.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야. 자, 갑이 의뢰를 했더니 자, A라는 기사가 이렇게 복원을 해주는데 을이 나는 못 믿겠다. 다시 했더니 B라는 기사는 이렇게 복원해 주더라. 그러면 이때도 도면에 있는 선은 몇 개예요? 하나일 건데 서로 측량 성과가 다르게 나왔잖아요. 이럴 때 지적 측량을 누가 적법한 건지 부적법한 건지 뭐하자? 심사를 해보자. 근데 이건 전문가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지방지적위원회를 어디다 두고 시도에 두고 여기서 한번 하고 만약 여기서 불복하면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두는 거죠. 자, 아까 중앙지적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사항이 여러 가지 5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지적위원회는 하나밖에 안 합니다. 적부심사하고 불복하면 뭐 하는 게 재심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오른쪽 과정인데 여기도 날짜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날짜들은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풀어가는 것만 봐보십시오. 자, 성질 급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적부심사를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찍어보십시오. 적부심사 청구는 시도지사에게 청구를 할까요? 아니면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를 할까요?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잘했는지 따져달라. 자, 누가 하죠? 자, 교재 보시면. 자, 교재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요. 191페이지입니다. 자, 누구에게 청구한다? 말장난이 아니고 종전의 법조문은 시도지사에게 청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는 어디서 결정해야 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도지사를 뭐해서? 거쳐서 하되 청구는 어디에다? 지방지적위원회다. 우리가 누가 잘했는지를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거쳐란 말 빠뜨리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를 거치되 어디에? 지방지적위원회 청구를 하고. 그러면 서류도 뭐 하겠어요? 여기를 거쳐서 뭐 하는 거죠? 지방위원회에 제출하는 거죠. 제출은 여기다 하는 거지만 표현은 여기다 제출하는데 여기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시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라고요. 자, 그럼 일단 청구는 여기다 한다고 표현하지만 서류는 어디에 있어요? 시도지사. 자, 가로 2번에 이제 나옵니다. 시도지사는 여기다 자료를 해보라는데 거기 숫자에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며칠 이내 해보여라. 30일 이내 해보란 말입니다. 자, 해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적부심사 뭐 해야 돼요? 의결서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의결의 기간이 있습니다. 자, 거기 가로 3번에 세 군데가 중요한 단어인데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한번 읽어보시라고. 60일이나 합니다. 근데 60일 가지고는 이 사안이 복잡해서 전부 다 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부득이 할 때는 자, 몇 번?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 연장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 해야 되지만 부득이 할 때는 한 번 의결로서 연장하고 며칠 이내서 30일 이내서. 자, 의결서가 나왔는데 여기 지방지적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다 전문가들이겠죠. 자, 의결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건 노란색이 적법한 측량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의결서가 나왔으면 이 의결서를 어디로 보내줄까요? 지금 이 의결서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내렸으니까 어디로 보내줘요? 시도지사에게는 지체 없이 보내주는 겁니다. 지체 없이 보내주게 되면 시도지사는 이제 누구한테 또 보내줘야 돼요? 의결서를. 청구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왜냐하면 이 사람도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가로 4번에서 시도지사 송부는 세 번째 줄 지체 없이에다 하시고 여기 지체 없이 보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이 중요합니다. 7일 이내 이 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청구인 밑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이해관계인도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의결서를 받았을 때 갑은 만세 부르겠죠. 왜냐하면 이게 맞다고 나왔으니까. 을은 여기서 끝낼까요? 끝까지 갈까요? 그래서 이때 의결서는 뭐도 넣어주냐면 네가 여기 불복을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재심사할 수 있다고도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을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큰 사 문제 재심사인데 재심사 절차인데 자, 준용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이냐? 적부심사 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는데 자, 이때 날짜가 하나 중요합니다. 자, 거기 잘 보시면 며칠이죠? 90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자, 지적에서 90일이 두 번 나옵니다. 그렇죠.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 말소했을 때 90일. 재심사 청구, 적부심사 의결서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인데 자, 준용이란 말은 어떻게 하는지 따라오십시오. 자, 아까 이걸 그대로 따라가죠. 이제는 이 말을 바꾸면 됩니다. 국장님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하고 국장님은 며칠 이내 해부하고 30일 이내 해부하고 이분들도 뭐 하겠어요? 재심사 의결서가 나오는데 며칠? 60일 한 번 30일 연장할 것이고 자, 이때 의결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아, 이건 A가 잘한 게 아니라 누가? B가 잘한 거다. 의결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적부심사, 재심사 두 번 넣는 거죠. 의결서 누구한테 보내주겠어요? 중앙지정에는 국장님한테 뭐하고 지체 없이 국장님은 청구 인하고 이해관계는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말들이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준용을 표현만 바꾼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국장님은 시도의사에게 또 보내줍니다. 시도의사는 마지막에 어디로 보내준 거야? 지적소관청이 보내줍니다. 지적소관청은 이 의결서에 따라서 지적공부 내용을 봐하면 돼요. 정정을 하면 됩니다. 자, 거기 교재에서 자, 가로 4번에 제일 마지막에 본문 말고요. 본문에서요. 자, 8번째, 9번째 끝부분 등록상을 마거나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추정하는데 거기 말은 무지 길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재심사 의결서 받았으면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 보내주고 지적소관청은 의결서에 따라서 뭐여라? 정정해주면 된다고요. 자, 그렇게 하고 다시 가로 6번 이렇게 재심사 의결서가 떨어졌는데 또 이거 가지고 또 적부심사하면 되는데요. 가로 6번 재청구 금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일사부재를 어긋나잖아요. 이미 재심사 나왔다면 똑같은 사안으로는 적부심사 청구할 수는 없겠죠. 자, 이것들을 처음부터 막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은 그림을 그릴 테니까 한번 먼저 지방에서 하고 중앙에서 재심사한다. 틀만 잡아두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는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5절 이거 하나 나왔네요. 지적 측량 수행자인데 자, 거기 서술에서 동그라미 3번 4번 묶어만 두십시오. 누구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다음에 누구다? 지적 측량 업자인데 자, 지적 측량 업자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중개사법 한번 들어보셨죠? 중개업 등록은 어디 가서 하죠? 소관청, 시군구죠. 근데 이분들은 좀 다릅니다. 자, 아래쪽에 큰 2번에서요. 동그라미 1번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냥 시도지사에게 뭐 하는 거죠? 등록을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중개업 등록은 다르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지적측량업 등록 때문에 하십니까? 중개업 등록 때문에 하십니까? 지적측량업 등록이요? 중개업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요 정도만 잡아두시고 등록 절차는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절차를 많이 봐야 돼요? 중개업 등록 절차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넘어가서 페이지 넘어가서 가로 2번 등록 절차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가로 3번 업무 범위는 하나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자, 기존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을 하던 측량을 여기다 띄워줬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업무 범위는 아직 제한되는데 업무 범위는 동그라미 한번 쳐두시고 아직은 어려운 말이니까 일단 수행자는 누구하고 누가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업자까지만 잡아두시고요. 큰 3번 성실 의무 세모 표시하시고 그 밑에 있는 말 시간 될 때 성실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오른쪽 큰 4번 자, 얘네들이 측량을 잘못해서 내가 손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해 주는데 나는 돈 없다 배째라면 안 되죠. 보증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중개업자는 등록하고 보증보험 얼마짜리 가입해야 돼요?
1억이요. 자, 그럼 얘네들도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안 봐도 되는데 그냥 가기만 하니까 돈에다만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시험에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지적측량업자는 얼마짜리? 1억 원 이상짜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억 이상짜리.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하시고 금액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 얘네들도 뭐 하는구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적측량입니다. 제가 지적측량에 좀 많은 부분을 빼뜨렸지만 여러분들이 그건 지금 무시해도 된다고. 어차피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지면 나머지 채우는 건 금방 채우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지적에 관한 법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